오늘 첫 번째 이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이제 급부상했는데요. 파장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국방부의 이전에 대한 의지는 아주 단호해 보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인물은 육사 정체성에 부적합하다. 한덕수 총리도 오늘 그 자유민주적 헌법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 전문을 다시 천천히 보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맞대응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좀 저희가 오늘 그 첫 번째 이슈로 어떤 점들을 좀 지켜봐야 될지 신경민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누가 왜 이 문제를 갑자기 제기를 했는가가 현재까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논란을 거듭해서 하는 것이 아마 미궁석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 임시정부하고 독립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가 매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이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확립해온 원칙 그리고 역사를 부정하는 일을 왜 국방부가 이 시점에서 했어야만 되는가.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한국 현대사나 역사적인 팩트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홍범도 장군이 활동했을 때 주적이라 그러면요, 일본입니다. 그리고 독립군이나 의병들은 두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한쪽은 중국 세력으로 넘어갔고 한쪽은 그 소련 세력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몸을 의탁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오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해온 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적을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는 다르게 다른 쪽에 내가지고 이념 논쟁을 하는 건데요. 이런 엉토당토하는 주소가 전혀 다른 얘기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지금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논란이 거듭될수록 그 누군가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이상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국방부에도 얘기를 했고 힘이 있는 대통령실에도 얘기를 했고 또 어딘가에도 얘기를 해서 이 홍범도 장군 문제가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원칙을 호도하면서 이 얘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현 상황을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인물이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미 총리는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했고요. 대통령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좀 짐작이 가는 바가 있죠. 혹시 추정하시는 그런 인물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에 매우 가까운, 대통령이 항상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 떠오르는 거죠. 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뭐라 그럴까, 이 쟁점은 좁혀졌잖아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그걸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육군사관학교 한가운데 충무관 현관 앞에 놔두는 게 괜찮아의 문제로 좁혀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있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이 동상, 흉상은 맞는 거냐.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군과 공산군에 대항하여 싸우게 될 초급 장교들을 양성하는 국가의 교육기관인데, 군 엘리트 교육기관인데, 여기에 홍범도 장군 동상을 충무관이라는 게 교육자의 그 핵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운데 넣는 게 맞느냐. 특히나 그 복장 자체도 어찌됐건 그 시대 상황이긴 하지만 소비에트군, 당시 소련군 복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한 흉상이 들었는데 거기서 충성하면서 지나가면서 연구하는 게, 공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로 좁혀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저도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왜 뜬금없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5명의 흉상을 세울 때도 적어도 홍범구 장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래요. 왜? 1920년대이긴 하지만 소련 공산당 가입, 그리고 소비에트 군대의 뭐 대위 계급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절차에서 왜 저렇게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갑자기 나왔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어색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 명이나 특정한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적어도 육군 사관학교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전통위원회 아니면 무슨 상징물위원회 이런 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온당한데 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절차도 잘못됐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적어도 홍범도 장군을 다시 한번 흉상을 옮기려고 그러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인식을 뛰어넘는 그 무엇. 그게 20년도에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공산당 활동을 열심히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정도 되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이미지가 있고 상식처럼 돼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옮기는 게 온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뜬금없는 행동이 일어났다고 봐요. 신성범 의원님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뜬금없는 이전 그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네네. 이제 바라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산주의 이력이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정작 이 그 답을 해야 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제 해외 출장을 이제 떠난 상황입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이종섭 장관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가 이제 충돌을 했는데 야당은 장관론이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비난을 했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홍범도 논란 그리고 이제 최상병 사건 의혹까지 최상병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그 조금 전에 군 검찰이 박 대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 사유는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국방부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일지 이제 그 두 분의 좀 생각을 들어볼까요? 이번에 신성범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방금 저도 봤는데 이게 뉴스 속보로 떴네요.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네.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라고 보는데 이게 느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보면은 군 검찰 조사를 박정훈 전 대령이 거부했다는 게 있는데 이게 되면 거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까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네. 군 검찰이 청구했으니까 군사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겠죠. 근데 일반 법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큰 정치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한 번 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종섭 장관 태도가 저는 계속적으로 좀 뭐랄까 깔끔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 박대령 문제도 사실은 자 7월 30일 날 내가 보고를 받고 해병대 차원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기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다른 참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좀 판단이 틀렸던 것 같다. 수도해라. 근데 해병대 사령관에도 지시를 했고 그러니 이렇게 좀 했으면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그냥 장관한테 보고한 직후에 그냥 바로 경찰에 이첩한다고 가버렸고 그 중간에 강이 생략됐다는 거 하나. 두 번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사안은 육군 사관학교 내에 무슨 위원회, 교수, 동창회, 학생 대표 이런 전통위원회라든지 조형물 설치위원회, 상징물위원회 이런 데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문제지 이것을 국방부나 대통령실에 안보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에서 한다씩 생각해봐요. 그 나름의 전통을 잇는 집단에서 곧 사관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될 사안이에요. 이 문제가 커진 것은 이종섭 장관의 불투명 태도 탓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지금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데다가 이번 이 두 사건,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두 사건을 놓고
거의 장관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홍범도 이 논란 관련해서도 이 갑자기 결정된 게 분명한 게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이렇게 매일매일 기자들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은 팩트가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갑자기 그냥 결정해가지고 뭘 문제가 생기면은 막 거짓말을 하는데 도대체 임시정부하고 독립군하고 육군사관학교하고 우리 국방 내지는 군하고의 관계도 정리가 잘 안 돼 있고요. 홍범도 장군 자체에 대한 그 당시 20년대, 30년대 그 실태 파악도 지금 전혀 안 돼 있고요. 갑자기 아무 연구나 사전 정지 작업 없이 이 장관이 내지는 육사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장관이 결정을 했는데 이 장관의 평소의 그 행태로 봐서 혼자 결정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네. 오늘 이 해외 출장도 이 정도 큰 사안을 했으면 출장을 좀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어야 될 것 같고요. 최상병 사건도 결재를 해놓고 임성근 사단장을 구출해내려고 노력을 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돌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 갑자기 해병대 사령관이 박대령과의 통화가 녹취가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지금 나왔어요. 네. 이렇게 나니까 갑자기 또 뭐 사전 구속영장을 하겠다고 그러고요. 지금 영장을 칠 단계도 아니고 영장을 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군 사법 체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의 사법 체계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결론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군 사법 체계를 이용을 해서 박대령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은 이거 잘못하면은요 박대령을 제2의 윤석열로 만들어주는 이런 사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섭 장관은 너무 지금 사태를 잘못 판단하는 데다가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대응도 지금 잘못하고 있고요. 그런 데다 대고 이런 큰 사안들을 맡겨놓고 해외로 가버렸고요. 이분은 지금 뭔가 자질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 이전에 대한 논란 그리고 최상병 사건, 그 야당이 그 배경에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이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무적 판단으로는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잘못된 걸 놔두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념이 중요하다. 이념에 대한 또 이제 방점을 찍고 최근에 연찬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8.15 경축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이념 행보 또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신성범 의원님. 이번에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이제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념이다. 이걸 쉽게 풀었으면 방향성이다. 나라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정부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지향점이 뭐냐,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 논리 현실 뭐라고 말 언어적으로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어떤 정부의 지향점이 뭐냐, 철학이 뭐냐 이런 문제가 맞닿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갖고 대통령이 이념을 이야기했네 이렇게 이념 전쟁을 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터집 잡기에 불과하다. 뭐 원론적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정치에서 이제 투영되는 방식, 정치에 인입되는 그 결과물 이런 게 중요할 터인데 대통령이 말했다고 해서 그게 당 전체나 여권 전체, 정부의 방향으로 완전히 한 방향으로 일로 매진하는 것도 차원이 다른 문제. 큰 방향 그런데 거기에 가는 다기한 과정과 방법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한때는 왜 노무현 전 대통령 다큐를 보면서 울었다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적어도 검사 시절에는 굉장히 흔히 하는 말로 강남 좌파적 요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관에 가장 먼저 가고 호남도 먼저 가고 했던 건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그 무게감 때문인지 현실 때문인지 제가 보기에는 추측을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념에 상당히 한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평가는 국민들이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뭐라 그럴까 저는
그 리얼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안보 상황, 국제 정세 이런 것에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방향을 정한 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따로 할 부분은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죠. 신 의원님께서 이제 그 추측하시기에는 이제 과거에는 대통령이 이제 강남 좌파적인 제 눈에 성향이 그렇다는 있지 거죠. 않았나 뭐 추측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대통령의 그 지위 자리에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외교 측면도 그렇고 감안해서 그런 이념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8.15 경축사를 듣고 나서 그 당시에 신행카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고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축사, 뜬금없는 경축사에서 여러 가지 이념을 강조하는 걸 듣고 약간 두려움과 걱정이 좀 앞선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는 그 당시에 짐작을 못했습니다만은 어디선가 뜬금없이 나타날 거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히 젊은 세대를 봤을 때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는 사람을 찾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세대도 이미 1980년대에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고 동유럽이 또 차례차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을 세계사적으로 정리된 것을 이미 본 거예요. 현실에서. 이념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있는 것이고요.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죠. 북한을 포함해서 몇 군데 있지만 그 사람들도 순수한 공산주의적 이념으로 존재하는 국가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북한도 그게 전체주의고 독재일 뿐이지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고요. 지금 기술의 발전이나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봤을 때 치열하게 이념을 가지고 논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뜬금없는 얘기들 자꾸 끄집어내고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가는 건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아도 너무 잘못 잡았고요. 주소가 잘못됐어요. 주소도 잘못됐고 방향도 잘못됐고 이거 누군가 지금 가정교사가 매우 잘못된 가정교사를 뒀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아니 반박이라기보다는 이념의 시대는 끝난 것은 확실하죠. 120%인데 그 지금의 일부 정치, 우리 국내 정치 세력을 포함해서 일부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보면 굉장히 이념 요소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을 몇 가지가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포퓰리즘적 요소라든지 그리고 완전히 굉장히 전투적 민족주의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장이나 주류 입장,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가자는 거야. 철진한 이념 세력이 또 준동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만한 대목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